인사팀의 시나리오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인사팀에서 생각보다 코파일럿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세요? 라고 실제로 인터뷰를 조금 해봤는데요. 정말 채용의 첫 번째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코파일럿을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처음에, 이거 첫 번째는 다 동일하니까 조금 스킵을 해서 넘어가면은 실제로 채용 공고를 작성할 때도 워드 코파일럿을 사용합니다. 아마 각각의 기업마다 기업의 인재상들이 있으실 거고 내가 채용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대한 필수 경력이라든지 우대 조건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거에 맞추어서 채용 공고를 작성하는 것을 이제 코파일럿에게 요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 모집 공고를 작성을 한 다음에 자소서를 받으셨을 때 그 자소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도 코파일럿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후보자에 대한 내용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후보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상과 우리가 모집하려고 하는 그 공고와 얼라인이 되어 있는지, 이 후보자가 맞는 후보자인지 판단하는 것도 코파일럿을 통해서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후보자가, 지원자가 이제 1차 합격이 된 이후에 아웃룩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그 내용을 안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면접을 진행을 하면서 면접 중간중간에 실제로 지원자가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추가로 물어보면 좋을 질문에 대해서 제안해줘 라는 형식으로 팀즈 코파일럿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팀즈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단순히 녹화되어 있는 미팅, 그러니까 종료된 미팅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미팅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즈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또 면접에 대한 팔로우업을 하시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후보자의 합격 여부 아니면 불합격 여부에 대한 인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도 랩법 리포트를 작성을 하실 때도 워드 코파일럿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번 실제로 이 플로우를 한번 제 테넌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볼 거는 이제 워드 코파일럿에서 채용 공고를 작성을 해볼 겁니다. 새로운 문서를 열 거고요. 아까 동일하게 이렇게 프롬프트 창을 소환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는요. 우리 회사 인재상과 주요 수행 업무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를 뽑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거에 맞는 채용 공고를 작성해줘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작성을 할 때 수행 업무의 필수 조건 내용도 포함해달라고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코파일럿한테 직접적으로 우리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우리의 주요 수행 업무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재상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인재상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인재상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또 실제로 주요 수행 업무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따로 파일로는 안 만들었고요. 이렇게 그냥 하나의 블랙 포인트 형식으로 조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채용 공고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재상에 부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서 해야 되는 주요 수행 업무들 그리고 그거에 알맞는 필수 자격 요건들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해줄 텐데요. 모집 부문은 이제 제가 요청한 대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그리고 주요 수행 업무는 제가 요청한 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아래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자격은 제가 요청했던 인재상과 수행 업무를 기반으로 지원 자격을 제안해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HR팀에서 채용 담당자가 공고를 작성을 할 때 처음에 어떤 필수 자격을 넣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된다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면 좋을지 고민이 될 때는 이렇게 워드 코파일럿에게 물어보고 거기서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공고가 올라갔고 그래서 지원자가 자소서를 이제 제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365 챗에 와서 실제로 그 지원자의 자소서가 우리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채용 공고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한번 코파일럿으로 해볼 텐데요. 그래서 코파일럿한테 나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줄 겁니다. 나는 채용 담당자인데 그래서 채용 담당자로서 지원자의 자소서를 검토 중이야 라고 할 거고요. 실제로 그 자소서가 뭔지를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자소서 파일을 넣어줄 거고요. 이 후보자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해주고 우리의 인재상과 모집 공고에 알맞은지 판단해줘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우리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모집 공고가 뭔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썼던 인재상 데이터를 쓸 거고요. 인재상 데이터와 제가 아까 만들었던 아키텍트 채용 공고 데이터를 미리 저장을 해놨어서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가지고 그 세 가지 파일을 서로 비교해서 분석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한 개의 문서에서 주요 내용을 판단하는 거는 이미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복수개의 문서, 복수개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코파일럿을 조금 더 심화되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이 실시간으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요청한 것처럼 강점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소서에서 코파일럿이 생각했을 때 그 후보자의 강점을 요약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의 인재사항과 부합하는지 아니면 채용 공고에 맞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재사항 중에 하나가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부합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중심적인 마인드셋도 있다. 그거는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근거와 함께 그 두 개의 문서를 비교를 해서 이 메간이라고 하는 후보자가 우리가 찾는 1차적인 그 요건에는 맞는 사람이다, 부합하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보자가 알맞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1차 서류는 통과했다라고 하는 메일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룩 코파일럿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메일을 작성을 할 거고요. 이제 여기에 받는 사람은 메간이라고 하는 후보자를 넣어줄 거고, 이제 여기서 바로 내가 본문을 입력하는 것보다도 이제 코파일럿에게 초안을 작성해줘라고 할 겁니다. 코파일럿에 초안을 작성을 할 거고, 여기 이제 프롬프트 박스에 내가 원하는 메일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코파일럿한테 지원자에게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지원 공고 1차 서류를 합격을 안내를 해주고 다음 주에 온라인 면접 일정을 요청하는 메일을 작성해줘라고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 잘 아시겠지만 바로 생성을 하는 것보다도 최종 결과물의 톤과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립적인 톤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뭐 후보자에게 나가는 거니까 경식 있는 톤으로 작성을 하고 길이는 중간 정도로 유지를 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파일럿이 제가 요청한 프롬프트에 제가 설정한 톤과 길이에 맞추어서 메일의 초안을 작성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메일 초안을 가지고 왔지만요. 만약에 뭔가 이미 오고 간 메일에 대해서 답장을 회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전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까지도 참고해서 코파일럿이 메일을 초안을 작성을 해줍니다.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메건님 하고 저의 실제 제 타이틀이거든요.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인 누구입니다 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합격에 대해서 안내 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다음 단계 이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AI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게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초안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 되겠네요. 좀 위로 올릴게요. 그래서 초안으로 여기서 조금 변형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만약에 이 후보자분이 영어를 쓰는 외국인이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이제는 한국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한국어로 작성된 초안을 보고 그 초안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파일럿한테 동일한 내용인데 영어로 다시 작성해줘. 그리고 팀즈 미팅 링크로 안내해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굳이 번역기를 돌리지 않아도 코파일럿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로 작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입니다. 이렇게 팀즈로 이제 바꿔가지고 팀즈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단순히 국내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해외 다양한 고객사들, 이제 파트너사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도 이제는 내가 쓴 한 줄의 한국어 프롬프트로 이렇게 영어의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로 작성이 되는 이메일까지도 작업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